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겐 한미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외교 빅 이벤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97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첫 회담인 만큼 두 정상은 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민감한 이슈도 다뤄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원 기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 언급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7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87분보다 10분 정도 더 길게 한 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비공개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为地区和平与发展提供更多正能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상호 공감 정도를 보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앞서 중국이 핵 추진 잠수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오늘 두 정상 사이에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한중 정상회담 만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요. 취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먼저 의제로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쪽의 잠수함을 파악 추적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경제 협력과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지난달 만기됐던 양국 간 통화 수화포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11년 만입니다. 우리 전통 취타대의 호의를 받으며 시작된 환영식은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친교를 다진 두 정상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최승현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훔치가 국립경주박물관 입구로 들어옵니다. 의장대가 사열하고 취타대는 연주와 함께 훔치를 호위하며 행진합니다. 훔치는 길이가 5m가 넘고 방탄 기능은 물론 화학적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맸던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는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매며 이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방명록 작성을 마치고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걸린 연단에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섰습니다.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하자 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보냈습니다. 이후 양 정상은 각국 관계자들과 한 명씩 차례로 악수하며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열 5위,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중국 측 인사들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웃으며 악수를 했고 뒤이어 우리 측 인사들도 한 명씩 착석했습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我很高兴应李在明总统先生的邀请，时隔11年，再次对韩国进行国事访问。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은 박수를 치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시진핑 주석에게 줄 선물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바둑판과 함께 나전 칠기 쟁반을 선물했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 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했습니다. 본비자 바둑판은 최고급 바둑판 소재인 본비자 나무로 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중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바둑판 재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며 시 주석이 11년 전 방한 당시 바둑알을 선물받았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전 칠기 자개 원형 쟁반은 전통 나전 기법으로 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나전은 1000년 전 고려 때부터 이어온 전통 공예라며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Because it really was a piece of art that you presented to me today, and I appreciate it very much.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자, 이렇게 한중 정상이 오랜만에 마주 앉은 만큼 중국 현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을 의식한 듯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중국 매체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중국인들의 시선 역시 하루 종일 경주로 쏠렸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중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경주에서의 양국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걸 높이 평가하면서도 관세 전쟁 등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한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국제 정세가 깊이 변화하고 지역 협력 구도가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한중 경제, 무역 관계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한중 양국이 우호적인 신뢰를 확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이 동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지역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해 지정학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다며 평화와 안정 유지는 아시아 태평양 발전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입장도 오늘 하루 공개적으로 2차례나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선제적인 조치들을 계속하겠다면서 최근 북한의 표현 수위도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피스메이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 수위가 완화됐다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오늘만 2차례 언급했습니다.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지 살포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추가 선제적 조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군사적 긴장 완화가 1순위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첫 단계라며 가장 진지하게 접근해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2일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개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하며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확고한 평화고 안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한 주간 숨가쁘게 이어진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는데요. 21개국 정상들은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을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중국에서 열립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옥색 쇼를 두른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에이펙 로고를 배경으로 하는 연단에 올라섭니다. 이 대통령이 중앙에 서고 오른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사람 건너 왼편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자리 잡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이 대통령과 정상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하며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장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에이펙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2026年中国将第3次担任亚太经合组织东道主，感谢各成员的支持。 이번 에이펙 폐막에 맞춰 공식 선언문인 경주선언도 채택됐습니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K컬처가 아태 지역 경제의 새 동력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펙 회원국들이 의장국인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선언에는 지난해까지 담겼던 다자간 무역체제 표현은 빠졌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아직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하기 전인데 이 취재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취재를 해보니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거론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유정 대변인도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 논의한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가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 공개 발언에 어떤 힌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 공개 발언 때요, 이 대통령은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소통을 좀 강화하자고요. 한동안 북한이 러시아와만 소통하는 듯 했지만 요즘 중국 열병식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등 좀 소통이 늘었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남북 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공개 발언에는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요. 네, 그 부분이 또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시진핑 주석, 북한이나 한반도를 콕 짚지 않고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네, 오늘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이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걸 맹비난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비핵화 타령해도요,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고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주는 나름의 시그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말라는 건데요. 북한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중국으로서는요, 대놓고 비핵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메시지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좀 매우 완화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비판하긴 했지만 김여정급이 아니라 외무성 부장명이라는 점에서 판을 깨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 대통령 오늘 하루에만 이 단어를 4번이나 썼습니다. 선제적 조치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 하겠다고요. 이 선제적 조치라는 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취재를 해보니 아무래도 북한의 목에 가시였던 것들을 좀 싹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대북 확성기나 전단지 살포 다 멈췄죠. 9.19 남북 합의에 포함됐던 것들 싹 다 복귀할 테니 날 좀 믿고 좀 러브콜로 좀 날 좀 믿고 와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은 한국이 맞겠다, 역시 믿어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국 정상과 논의를 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중국도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일본도 핵 무장 가능성이 커져 위협이 되니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한중 회담의 포인트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의 지지를 얻어내냐 이겁니다. 이 대통령 바로 비핵화가 아닌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동결, 축소, 폐기 차례차례 가자는 안을 내놨죠. 일단 비핵화, 즉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만약 이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지를 표한다면 그래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비핵화 논의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공개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비공개 회담에서 나왔을 가능성 있습니다. 중국 측이 한미 정상 간 핵 잠수함 논의를 하자 반대한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 측의 해명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양국 정상 간 오늘 비공개 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입니다. 오늘 정상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옥색 쇼를 둘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각국 정상들이 이 기념 촬영을 하면서 옥색 쇼를 둘렀는데 여기에 뭐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의상을 통해 한국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마지막에 각국 정상들과 옥색 쇼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옥색은 전통적으로 회복과 성장, 평화를 의미하는 고귀한 색으로 쓰였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국 근해의 가사 중에도 세모시 옥색 치마가 등장한다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한글 히읗 문양 자수가 박힌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학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자, 한중 정상 간 만찬에 어떤 메뉴가 올라왔을지도 궁금한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만찬의 테마는 우정과 화합이었습니다. 보양 연계죽을 시작으로 한국의 닭강정과 중국 마라소스의 전복 요리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저트로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의 삼색 매작과와 과일, 중국의 지마구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21개국 만찬에서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비빔밥과 갈비찜, 인절미 등 전통 한식을 선보였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경주를 찾았던 이 외신 기자들, 이 기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기자석은 어제까지와 달리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얻었던 중국 기자는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Very short for us, and we didn't have much more time to travel around Gyeongju. Next time, when we don't need to do the work, maybe I can travel here to experience Korea more. 기자회견에서 질문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감상 얻으셨는지. 지금까지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귀국하기 전 경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에이펙 참석차 방한함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귀국을 앞두고 조금 전 경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한 지 10여일 만에 총리로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て今後とも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さまざまな国民の皆様の間の交流を大切にしながら日韓関係も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 엊그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한일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이때다 싶었는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도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게 뭐 있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데요.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그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를 쌓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도 덧붙였지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급물살을 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현지 매체는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국방부 격인 일본 방위성 전문가 회의에서도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됐습니다. 차세대 동력이란 표현은 핵 추진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서 전해드릴 내용은 없고요.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선물과 각종 환대를 떠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지 않았냐면서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4박 5일의 아시아 순방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플로리다주로 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which is much more important.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선물받은 금 190돈짜리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중일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이 훌륭했다고 과시했습니다. We had incredible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As you know, with the brilliant new Prime Minister of Japan and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e had an amazing journey. We brought back home with us trillions of dollars. 이어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미치광이가 됐다고 비판했는데 아시아 순방 성과를 부각시켜 한 달째 지속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